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드디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체질을 바꾸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도 미국처럼 배당 투자가 하나의 투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그리고 고배당주 ETF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이후부터 장기간 부진했던 고배당주가요, 10월 중순 이후 반등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플러스 고배당주인데요. 7월 이후의 고점은 진작에 넘어섰고요. 10월 저점 대비해서 약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0월 31일부터 최근까지의 성과만 보면 코스피 200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배당주가 부진했던 표면적인 이유는요,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고요. 시장 전체로 본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워낙 주가가 좋았죠. 고배당주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부진했던 이유와 정확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고요. 미국 증시의 AI 버블 논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말 고배당주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도 반등 요인 중 하나인데요. 미국은 분기 배당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결산 배당이 많습니다. 찬바람 불 때 배당주 사라고 하잖아요. 국내 고배당주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기사인데요. 10월 중순 이후부터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왔습니다. 부진한 고배당주 큰 모멘텀이 있다. 이 즈음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플러스 고배당뿐만 아니라 타사의 고배당주 ETF 그리고 은행주 ETF들도 코스피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우리가 은행이나 적금을 하면 이자를 받고요.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을 받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요, 15.4% 원천징수가 되고 끝이에요.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돼요.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따로 결정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증가분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 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하십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수익이 덜 나도 좋으니까, 혹은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라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금은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도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모든 주식의 배당금이 분리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그리고 직전 연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국내 상장 기업만 해당이 돼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분리과세 됩니다. 지난 7월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정부의 초안과 비교를 해보면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되긴 했어요. 하지만 배당금 연 50억 초과는 사실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치면요, 실질적으로 최고 세율은 10%포인트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적용 시기도 앞당겨졌어요. 내년 초에 받는 배당금은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을 보면 2026년 1월 이후 지급한 배당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라고 바뀌었어요. 분리과세를 기대한 배당주 투자 수요가 조금 더 빨리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시장을 힘들게 했을까 싶긴 한데요. 이소영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최종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실망스러운 내용이 발표가 되었다면 고배당주 한 번 더 크게 빠졌을 텐데요.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의 가장 큰 의미는요, 종합소득세 걱정 없는 배당 투자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당금 규모와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돼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장 큰 수혜자는 현금 부자겠죠. 10억을요, 연 2.5%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연 이자만 2,500만 원입니다. 연 2천만 원이 넘으니까 당연히 종합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은행 예금이 아니라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분배금이 얼마이든 간에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 대다수가요, 이 구간이실 것 같은데요. 연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구간의 세율이 22%입니다. 배당금을 3억을 받아도요, 종합과세 걱정 없이 22%만 떼고 끝나는 거예요. 분리과세가 되더라도 세율이 너무 높으면 꺼려줄 수밖에 없는데요. 22%면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연간 주식 배당만으로 3억을 받으려면요, 배당 수익률 5%인 고배당주에 투자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투자 원금 기준 60억입니다. 그 다음 구간 상한이 50억 원 이하인데요. 세율은 조금 올라갑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만 되면 27.5% 세율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투자 원금 1천억까지는 종합소득세 걱정 없이 투자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요, 종합소득세 걱정 없이 배당주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주 ETF 관련 영상을 제가 꾸준히 올려드렸었는데 이런 류의 댓글들이 꼭 빠지지 않고 달렸던 것 같아요.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하다, 분리과세는 실질적으로 증세다, 이게 무슨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이고 증시 활성화 정책이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자의 선택입니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요, 분리과세 신청하지 말고 기존처럼 종합과세 적용 받으시면 돼요. 그럼 또 개인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투자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들 대상으로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늦지 않게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도입이 너무 늦어진다, 또 나는 국세청도 못 믿겠다고 하시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돼요. 충분한 조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 주식 배당 소득만 연 2천만 원이 넘는 고객인데 적절한 세무자문도 안 해준다? 그냥 증권사 옮기시면 됩니다. 배당소득 관련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2023년 기준 10.7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이자소득을 바탕으로요, 예금 규모를 추산해 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물론 주식과 예금의 성격은 다릅니다. 200조 원이 모두 다 고배당주로 유입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은행에 잠들어 있는 예금 중에 일부는 1분기 중반부터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의견입니다. 고배당주 펀드도 분리과세 혜택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펀드는 제외됐어요. 되면 좋았을 텐데 ETF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투자 금액이 커진다면 세율은 다소 높아지더라도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 투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당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는요, 고배당주 직접 투자와 고배당주 ETF 투자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15.4% 분리과세 되는 것 동일해요. 게다가 ETF 같은 경우는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직접 투자보다 ETF 투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분리과세 혜택 적용 못 받는다고 해서 고배당주 ETF 투자자분들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ETF가 고배당주 ETF예요.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고배당주 ETF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분리과세 목적으로 고배당주에 직접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분리과세 요건 충족해야 할 거고요. 배당 수익률도 최소 4에서 5% 정도는 돼야겠죠. 물론 주가가 오르면 좋겠지만 변동성 높은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주식을 선호할 겁니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 그리고 배당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종목, 마지막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이런 종목들을 직접 담고 있는 고배당주 ETF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202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 없는 배당주 투자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절세의 치트키가 될 고배당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수혜 ETF인 고배당주 ETF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